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권 읽고 재구성하기,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수업을 못 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구성이란 뭘까요? 학습 목표를 보면 재구성된 작품과 원작을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다. 책 한 권을 읽고 새로운 관점이나 상상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재구성이라는 것은 한 번 구성하였던 것을 다시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문학 작품의 재구성은 원작의 내용이나 표현, 형식, 맥락, 매체 등의 변화를 주어 새로운 작품으로 창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31쪽 한번 같이 볼게요.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국 애니메이션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작년 온라인 수업 때 같이 봤었죠?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게 다 재구성이고 특히 이 파트에서는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걸 같이 보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자, 소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바바라 오코너의 미국 소설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봤을 때 어떤 내용이 펼쳐질 것 같나요? 그렇죠. 개를 훔치겠죠. 어떤 친구는 어쩌면 스릴러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설은 보통 갈등의 정도에 따라서 이런 구조를 가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그리고 결말. 갈등이 결말에 이르러서는 갈등이 막 엄청 갈등이 최고조로 첨예하게 이렇게 막 심해질 때는 이때 우리가 만약에 소설이 끝맺게 되면은 뭔가 마음이 막 긴장된 상태에서 풀어지지 못하고 찝찝할 거예요. 그래서 결말에서는 갈등이 이렇게 해소되는 것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를 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 줄거리가 이제 발단부터 위기까지고요. 여기서부터 절정 부분이거든요. 절정 부분부터 결말 부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보겠습니다. 이런 작품에서 앞부분의 줄거리가 나오면요. 인물들의 주목을 아무래도 해야 합니다. 자, 발단은 발단이라고 써주시고요. 조지나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인물 관계도라고 하면 좀 웃긴데, 우리가 조지나 얘기부터 나왔으니까 얘가 주인공이구나. 조지나는 엄마. 자, 조지나의 엄마가 있겠죠? 엄마. 엄마. 그리고 남동생 토비. 남동생 토비. 와 함께 차에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조지나는 이 집세를 낼 돈이 없어. 아이고, 살던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존재가 나오네요. 근데 아빠는 3개의 동전 뭉치와 1달러짜리만 가득 든 마요네즈 통을 남긴 채 소식이 없어요. 조지나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알리겠어요? 이 사실을 숨기지만 조지나의 친구인 루엔에게 들키고 맙니다. 조지나는 자신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조지나의 눈에 띄인 건 잃어버린 개를 찾아주면 사례금 500달러를 주겠다는 내용의 전단지 한 장. 잃어버린 개를 찾아주면 500달러를 줘? 얜 지금 돈이 없는데 개를 훔치게 되겠죠. 그날 조지나는 개를 훔쳐서라도 집세를 마련하여 이런 처지에서 벗어날 것을 결심합니다. 조지나는 개를 훔칠 방법을 궁리하다가 카멜라 아줌마의 개 윌리를 훔쳐 빈 집에 숨겨둡니다. 자, 그래서 조지나가 훔친 개가 누구냐? 이제 윌리를 훔쳤는데 이 윌리는 카멜라 아주머니의 개인 거죠. 원래 카멜라 아주머니의 개죠. 빈집에 잠시 머물렀던 떠돌이 무키 아저씨는 윌리가 조지나의 개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모른 척 해줍니다. 조지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괴로워하다가 윌리를 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트를 체크하지 않은데 여기까지가 발단이고요. 요 앞에 여기서부터 해당한 내용이 전개죠. 전개입니다. 전개.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조지나가 이제
이 500달러를 주겠다는 전단지를 발견을 하는 게 이런 그 스토리가 막 전개되는,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걔를 훔칠 방법을 막 궁리하다가 진짜 훔쳐요. 아, 위기, 위기, 위기.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돌려주기로 결심한 후에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막 어떤 친구가 윌리랑 토비랑 막 헷갈리고 그러는데 토비는 남동생입니다. 우리 이런 거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트모어가 어기에 도착하자. 자, 위트모어가 어딘지 우리가 잘 몰라요. 하지만 거리일 것 같죠. 그리고 어귀라는 단어 뜻, 드나드는 목에 참머리다. 위트모어가 근처에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조지나는 원래 취암동사는 윌리는 내동사는 윌리인 거죠. 그래서 윌리가 사는 곳, 초입, 내동 초입. 즉, 위트모어가 어귀쯤에 도착을 했을 때, 자기 동네에 돌아왔을 때, 와우, 밑줄. 윌리는 나를 앞질러 갔다. 왜 그랬을까요? 윌리는? 거기다 필기해 볼게요. 집에 돌아와서 신이 남. 집에 돌아와서 신이 남. 막 달려간 거죠. 앞에서 하도 잡아 끌어서 목에 매단 줄이 끊어질까 걱정될 정도였다. 나도 알고 있었다. 녀석이 얼마나 이 거리를 달리고 싶어 하는지 부지런히 달려 대문을 지나고 현관 베란다 계단을 뛰어올라 개구멍을 통과해 곧장 카멜라 아줌마의 무릎 위에 볼짝 올랐다고 싶겠지. 하지만 이런 거 접속사 나오면 표시해 둡니다. 난 그렇게 서두를 수 없었다. 왜? 거리에 우리를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했으니까. 밑줄 쳐보세요. 왜 아무도 없어야 돼요? 훔쳤다는 걸 들키지 않아야 돼서. 자, 기다려, 윌리. 나는, 여기 한번 묶어볼게요. 나는 윌리를 멈춰 세운 다음 눈을 가늘게 뜨고 도로 위를 살펴보았다. 모든 집의 앞들과 차량 진입로도 일일이 확인했다. 그런 다음 재빨리 말했다. 윌리, 이젠 됐어. 가자!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 조지나의 성격 어떨까요? 보통 애가 아니죠. 걔를 그냥 훔치는 방법이 아니라 완벽한 방법이었잖아요. 굉장히 꼼꼼하다, 치밀하다, 그리고 차분하다. 저 보통 애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카멜라 아줌마네 집으로 향했다. 윌리는 익숙한 울타리가 보이자 극도로 흥분하면서 이리저리 펄펄 뛰고 난리 법석을 피웠다. 나는 울타리를 따라 살금살금 걸어갔다. 두 손으로 목걸이 끈을 단단히 쥐었다. 윌리가 갑자기 튀어나가는 바람에 줄을 놓쳐버리면 낭패일 테니까. 나는 카멜라 아줌마가 집에 없기를 바랐지만 대문에 도착하고 보니 앞뜰에 아줌마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게 보였다. 나는 윌리의 목걸이에서 끈을 풀어냈다. 거기 밑줄. 녀석의 털복숭이 얼굴을 두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녀석의 코와 내 코를 비볐다. 마지막 에스키모식 인사였다. 얘들아, 왜?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우리 앞에 걸 사실 제대로 못 봤지만요. 걔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걔를 수단으로 걔를 훔쳐가지고 내가 살해금 받아서 집으로 들어가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걔가 어떻게 되든 걔랑 헤어지든 말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얘는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작별 인사하고 있죠? 작별 인사.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작별 인사.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어루만지면서 코랑 코를 비벼요. 자, 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어디다 써보세요. 윌리를 진심으로 좋아했음. 윌리를 진심으로 좋아했음. 진심으로 좋아했음. 자, 그렇게 뭔가 감동의 인사를 끝내고요. 빗장을 들어올리고 대문을 열었다. 그리고 윌리를 놓아주었다. 녀석은 총알같이 앞들을 지나쳐 계단을 오르고 개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우두커니 윌리를 바라보다가 녀석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몸을 돌려 젠 걸음으로 길을 돌아 나왔다. 그러나 자, 젠 걸음으로 돌아 나왔대요. 젠 걸음 여러분이 단어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빠른 걸음이에요. 종종 걸음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죠?
자, 왜 그럴까? 밑줄? 카멜라 아줌마는 집에서 조금씩 멀어질수록 내 발걸음도 조금씩 무거워졌다. 왜 그럴까요? 왜? 왜 못 가? 얘 마음이 지금 어떤 거예요? 편하지가 않아. 왜? 왜 편하지 않아요? 바로 죄책감 때문이겠죠?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길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는 아우, 다리에 시멘트 벽돌을 매단 것처럼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 억지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을 딛다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 드디어 걸음을 멈췄다. 왜 그래? 도대체 뭐가 문제야, 조진아? 멈추지 마. 누가 보기 전에 얼른 여길 벗어나라고. 자, 여기 써보세요. 조진아의 이성이 시키는 마음이에요. 이성이 시키는 마음. 야, 빨리 도망가라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이 있으면요. 참 그렇죠. 천사와 악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 막 밤이면 지금 너무 배고프지 않아? 라면 먹어. 막 어떤 애는 아 먹지 마 먹지 마. 지금 라면 먹는 거 건강에 좋지 않아. 이런 애가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조진아는 어떤 자기 머릿속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그 이 맥락상으로 봤을 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움이라는 건 이득이 되는 거죠. 조진아 아까 여기서도요. 되게 차분했지만 응? 도로 위 살펴보고 자기가 걸리면 안 된다는 거, 그럼 나에게 손해가 된다는 거 알고 있는 아이잖아요. 그쵸? 알고 있는 아이죠. 자, 그런데 이성적으로는, 이 머리는요, 조진아, 멈추지 말고 빨리 도망가! 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는 도망가. 근데 마음은 어때? 여긴 지금 죄책감이 가득해요, 아주. 그죠? 그래서 이성이 나는 나 자신을 나무랐다. 혼낸 거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지금껏 내 발을 움직이게 한 이성을 내 가슴이 이겨버린 것이다. 자, 여기다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이긴 거죠. 마음 이겼어요. 착한 양심이 이겼네요. 이 마음이 죄책감, 용서를 구해야 돼. 용서가 필요해. 고백을 해야 돼. 내 잘못을 고백을 해야 돼. 이게 이긴 거예요. 지금 얘가 윈 한 거죠. 나는 대문 밖을 서성였다. 현관문 틈으로 라디오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 내가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곳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위트모어가를 떠나 다신 돌아오지 않는 거. 윌리나 카메라 아줌마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 아이가 마음은 먹었는데 여러분 같아도 그러지 않을까요? 응? 도망치고 싶은 거야. 자, 어떤 마음일까? 일단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잘못에 대한 죄책감도 있겠죠. 잘못에 대한 죄책감과 그 다음에 고백을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고백을 하면 아줌마가 얼마나 슬퍼하시고 실망하시고 화나겠어. 그걸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 때문에 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도 뭔가 너무 힘들고 하면은 도망치고 싶다. 완전히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공감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딱 한 장 넘어가면 바로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나 나는 그러지 못했다. 도망을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도망을 가지 않았다. 자, 우리 착한 마음이 조진아의 착한 마음이 승리한 거죠. 깊이 심호흡을 하고 한 손을 가슴 위에 얹었다. 손끝에 빠르고 강하게 뛰는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난 대문을 열고 시멘트를 얹은 듯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카멜라 아줌마의 현관문으로 향했다. 아줌마. 난 아줌마를 가만히 불렀다. 자, 문틈에서 아줌마의 반가운 외침이 들렸다. 이 아줌마 어떻게 불렀을 것 같아요? 조진아, 이 나쁜 계집애! 아니죠.
조진아! 되게 반가워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아줌마는 윌리를 데리고 현관문 쪽으로 다가왔다. 녀석이 온몸을 흔들며 아줌마의 얼굴을 여기저기 핥아대고 있었다. 아줌마랑 윌리도 완전 찐사랑이에요. 이것 보렴, 윌리가 돌아왔어. 아줌마의 두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려. 그럼 얘 죄책감은 어떻게 돼? 아씨, 내가 훔쳤었는데. 이것 때문에 아줌마가 이렇게 슬프셨었구나 알게 되죠. 그죠? 그죠? 아줌마의 표정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글쎄, 이 녀석이 개구멍으로 쏙 들어오더니 주방으로 곧장 달려간 게 아니겠니? 언제 집을 나갔냐는 듯이 말이야. 아줌마는 윌리의 코에 쪽 하고 뽀뽀를 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얘는 미쭈 아니야. 그러니까 제 말은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망설이고 있어요. 망설임. 왜 망설여? 사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 막 믿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훔쳤습니다. 윌리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 말하죠. 망설이는 거예요. 내가 쭈뼛거리고 있자 아줌마가 문을 열어줬다. 어서 들어와라. 이 녀석 목욕 좀 시켜줘야겠어. 꼴이 말이 아니야. 먼저 소시지를 구워줘야지. 난 아줌마를 따라 거실 지나쳐 주방으로 갔다. 아줌마 저는요. 그게 말이에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망설이는 모습이 또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조진한 아줌마한테 할 말이 있어. 근데 하지만 카멜라 아줌마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왜냐하면 왜? 너무 기뻐서 들릴 게 없어요. 경쾌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조그만 소시지를 프라이팬에 올린 와중에도 끊임없이 위에게 말을 걸었다. 어떻게 말을 걸었을 것 같아요? 맛있어 보이지? 밀리? 밀리?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더 막 망설이다가 씨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마음이 막 조여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가 카멜라 아줌마! 카멜라 아줌마!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큰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거의 고함에 가까웠죠. 자, 왜 그랬을까? 왜 갑자기 큰 소리로? 왜냐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카멜라 아줌마가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고 윌리랑만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겠다. 나 진짜 고백하려고 큰맘 먹고 왔는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큰 소리가 난 거는 여기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든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절박한 마음으로 막 큰 소리가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줌마 깜짝 놀라서 날 돌아봤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줌마는 프라이팬 뚜껑을 덮고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래 말해보렴. 나는 꼬질꼬질한 리놀륨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왜 들지 못했어? 죄책감. 슬슬 죄책감 밀려오겠죠. 얘기할 때 됐으니까. 아줌마가 서 있는 오븐 앞바닥에 윌리가 남긴 조그만 진흙 발자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제가 윌리를 훔쳤어요. 고백을 탁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다. 갑자기 견디기 힘든 정적이 주방을 덮쳤다. 카멜라 아줌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마침내 아줌마가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아줌마는 포크를 손에 든 채 오븐 앞에 조각처럼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나머지 거뭇거뭇한 반점이 계핏가루처럼 도드라져 보였다. 윌리는 아줌마 옆에 얌전히 앉아 멀뚱멀뚱 아줌마 소시지를 번갈아 쳐다봤다. 윌리는 생각이 없는 그냥 강아지잖아요. 말 그대로예요. 제가 윌리를 훔쳤어요. 제가 아줌마네 집들에서 이 아이를 데려갔어요. 아줌마는 얼마 동안 싱크대 모서리를 꽉 붙잡고 있더니 아줌마 어떤 마음 들까? 배신감도 막 들고 뭐야 이거는? 막 진짜 청천벽력이겠죠. 식탁 의자를 빼내어 그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지만 왜? 네가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 순간 나는 내 평생 가장 힘겨운 일을 해냈다. 아줌마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3개의 동전 뭉치와 마요네즈 통을 채운 1달러 지폐들, 무키 아저씨가 통나무 위에 율리의 초록색 스카프를 놓고 떠난 이야기까지 모조리 말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아줌마 입장에서 어떨까요? 물론 배신감도 들고
너무 충격적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이 조지나 보면 좀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수업할 때도 진짜 안타까워하고 불쌍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이. 원래 어른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조지나보다 나이 좀 더 들었다고 막 조지나 안쓰러워하고 또 공감해주고 하는 모습이 너무 예쁜데 어른들도 그렇겠죠? 자, 그런 다음에는 하지만 이 아이는 아줌마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미워하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날 미워하시겠지. 내가 그 귀여운 강아지를 훔쳐갔으니까. 그러나 아줌마는 손을 뻗어 내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미움이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오히려 다정하게 이렇게 말했다. 힘든 시간을 겪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짓도 하게 되는 법이지. 그렇지 않니? 와, 진짜 이 카멜라 아줌마 인성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최고죠? 거기다 한번 써봅시다. 카멜라 아줌마는 어떤 성격일까? 카멜라 아줌마.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이 많다고 하죠. 인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함. 아이고, 마음이 따뜻함. 인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한 분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렇지 않니? 그럼 여러분은, 맞아요. 제가 잘못했죠. 힘들어서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얘도 그런 애 아니에요. 난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할 말을 찾았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카멜라 아줌마 보세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네가 한 짓은 정말 나쁜 거야, 조진아. 그건 변하지 않아. 여러분. 교육은 이런 교육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감싸주기만 하면 또 우리가 또 모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한번 써봅시다. 잘못을 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세요. 그래서 조진아의 잘못을 정확하고 단호하게 지적함. 단호하게 지적함. 그렇다는 건 이 카멜라 아줌마 성격이 아무리 그래도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아시는 거죠. 옳고 그른 것을 그른 것. 뭔지 아시죠? 그른 것을 분명하게 가림. 네가 잘못한 건 변하지 않아.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도 진짜 반성하는 부분이에요. 조진아의 반성.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시선을 바닥에 꽂은 채, 긴 머리가 흘러내려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새어나와 코끝을 따라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자, 반성하는 조진아. 반성 중입니다. 반성을 하고 있어요. 주방 안은 고요했다. 오븐 위에서 소시지가 지글지글 익는 소리, 냉장고 위에 놓인 시계가 째깍째깍 울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흐트러뜨릴 뿐이었다. 잊고 카멜라 아줌마가 의자에서 일어나 오븐을 살펴보러 갔다. 아줌마는 프라이팬에서 소시지를 꺼내어 조각조각 잘랐다. 윌리가 아줌마 발치에서 기분 좋은 신음소리를 냈다. 째깍째깍째깍. 시계는 잘도 돌아갔다. 죄송해요. 째깍째깍째깍. 카멜라 아줌마는 소시지 조각을 윌리의 밥사발에 떨어뜨렸다. 녀석은 소시지 조각들을 한 입에 삼켜버리고는 사발마저 먹어버릴 듯 샅샅이 그릇을 핥았다. 그 바람에 밥사발이 매끈매끈한 바닥을 따라 미끄러졌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저기 금이 간 주방 바닥에 시멘트 다리가 뿌리를 내리기라도 한 듯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왜? 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죄송하다고 했는데 반응이 없잖아. 카멜라 아줌마가. 용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용서를 받지 못해서 라고 쓰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근데 사실 그런 거예요. 내가 사과를 했다고 해서 100%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그 사과를 받는 사람이 선택할 문제인 거야. 그죠? 아마도 이 아이도 카멜라 아줌마가 달래주기를 기다렸는데 하지만 아줌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 아줌마가 아무 말 없이 그러고 있으니까 난 어떡해? 가야지. 그래서 결국 나는 무거운 발을 옮겨 한 발짝 한 발짝 걷기 시작했어요. 주방을 나와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지나 현관 베란다로 나왔다. 거의 마당 대문에 다다랐을 때 근데 카멜라 아줌마가 나를 불렀다. 여러분, 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요 뒤부터 결말이거든요. 조지나부터. 조지나 이거부터 결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다양한 뭐 작품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느낌상 이 부른 거는 이들의 관계가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부른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갑자기 이 와중에 아무 말 없다가 불러가지고 너 윌리를 괴롭힌 뭐 돈을 내라 이럴 것 같아요? 아니죠. 뭔가 화해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런 거예요. 이런 감각을 이제 키우시면 좋겠는데요. 카멜라 아줌마가 나를 불렀다 해서 우리는 뭘 딱 느낄 수 있냐면, 상황에 변화가 있겠구나. 거기 써주세요.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것을,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함 써주시고요. 자, 이 조지나 어떻게 불러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막 조지나! 이거 좀 아닌가? 아무튼 이게 조지나 이런 건 아니죠. 조지나! 뭐 이런 거죠.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느낌이 좋죠. 아줌마는 윌리를 아는 채 현관 베란다에 서 있었다. 녀석이 꼬리를 좌우로 흔들 때마다 탁탁탁 하는 소리가 났다. 내일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내일 토비랑 같이 놀러 오지 않을래? 둘이서 윌리를 산책시켜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아까 용서를 받지 못해서 얘가 아마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산책시켜주면 좋겠다? 이거는 너를 용서한다는 거다. 거기다 한번 써주세요. 조지나를 용서함. 조지나를 용서함. 조지나를 용서함. 우리가 용서를 그냥 딱 나 너 용서해.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용서가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마법이 일어났다. 이런 마법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무겁다가 한 번에 편해질 때. 그죠? 지금껏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겹겹의 부끄러움이 훌훌 날아가 버리는 듯 했다. 내 몸이 가볍게 둥실 떠오르는 것 같았다. 거기 써주세요. 용서를 받고 마음이 가벼워짐. 마음이 가벼워짐. 알겠죠? 여러분 막 뛰는 것도 어떻게 뛸 것 같아? 퐁퐁퐁 뛸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이 아이가? 너무 마음이 가벼워졌을 것 같죠? 난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내일 또 올게요. 그런 다음 대문을 지나쳐 정신없이 길을 따라 달렸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내가 한 일 동그라미 치시고 내가 한 일을 토비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다. 윌리가 엄청 행복해하고 카멜라 아줌마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주면 녀석도, 토비죠? 토비도 그렇게 심하게 화를 내진 않을 것이다. 내일 윌리랑 산책하러 나갈 때 토비에게 목걸이 줄을 넘겨줘야지. 그럼 녀석도 더 이상 내가 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위트모어가를 벗어나기 직전 난 걸음을 멈추고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카멜라 아줌마가 아직도 윌리를 안고 베란다에 서 있었다. 다시는 녀석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듯이. 자, 거기 좀 다시 밑줄. 카멜라 아줌마가 아직도 윌리를 안고 베란다에 서 있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배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자기 개를 훔쳐갔던 이 아이를 배웅까지 해줘. 배웅의 장면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죠. 근데 그 장면이 마음이 따뜻하다는 게 아니고요. 카멜라 아줌마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아줌마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나도 아줌마에게 손을 흔들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선 여기서 내가 한 일을 좀 필기할게요. 내가 한 일 맥락상 봤을 때, 자, 윌리를 돌려주고 아줌마에게 잘못을 고백한 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잘못을 고백한 일.
그리고 우리가 이 결말 부분에서 조금 봐주실 부분이 있는데, 이 결말 부분에서 뭐 어느 한 군데에서 갈등이 해소됐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갈등이 해소되는 걸 여러분이 느끼셨을 거예요.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조지나와 그런 카멜라 아주머니가 이제 조지나가 걔를 훔쳐갔던 그 일, 개인 윌리를 훔쳐갔던 그 일을 바탕으로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걸 고백하는 와중에. 근데 그 갈등이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절정에서 해소되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절정 이후에 해소되는 거. 그런 부분이 여기 나타난다라는 것까지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여기까지 보고 이 부분만 간단하게 그때 봤었어요. 수업 시간에.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써보자. 조진아가 윌리를 카멜라 아줌마의 집에 놓아주고 조진아는 그냥 가려고 하다 카멜라 아줌마에게 자신이 윌리를 훔쳤다고 말한다. 카멜라 아줌마는 아유 그렇게 하게 되지만 나쁜 건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조진아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문에 다다랐을 때 카멜라 아줌마가 내일 윌리를 산책시켜달라고 말하고 조진아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하고 둘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고 끝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 필기하실 건 필기하시고요.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실 우리 수업 중에는 여기까지 보고 난 후에 영상을 봤어요. 영상을 제가 여기서 저작권 문제로 틀어도 되나 싶은데 네, 제가 영상은 따로 올려놓거나 사실 영상은 여러분이 유튜브를 해서 보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